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5성급 호텔 그랜드 팰리스의 로비는 언제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분주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선 시각 대리석 바닥 위로 고급 구두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펴졌죠. 외국인 비즈니스맨들이 가죽 소파에 앉아 계약서를 펼쳐놓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포토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풍경 한편에서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허름한 청색 유니폼을 입은 청소부 할머니 고명자였습니다. 이른을 넘어 보이는 그녀의 등은 구부정했고 회색 머리카락은 성기게 뒤로 묶여 있었죠. 명자는 걸레를 꽉 쥔 채 바닥을 닦으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꾸무야, 어디 갔니? 누나가 찾고 있어. 그 소리가 점점 커지자 근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독일인 사업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자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며 허공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꾸무야, 위험해.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독일인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죠. 그 순간 프런트 데스크에 있던 직원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김 대리가 황급히 사과하며 명자의 어깨를 잡았어요. 하지만 명자는 여전히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저분 또 그러시는군요. 박 과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 할머니가 요즘 자꾸 이상한 말을 하세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명자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어떤 이는 로비 무당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귀신 들린 청소부라고 수군거렸죠. 명자가 일을 하면서 혼잣말을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거든요. 할머니, 잠깐만요. 김 대리가 부드럽게 명자의 팔을 이끌었습니다. 손님들이 놀라시잖아요. 명자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독일인은 여전히 화가 난 표정으로 프런트 데스크 직원에게 뭔가 불평하고 있었죠.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명자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속삭임은 계속됐어요. 진짜 이상해요. 저 할머니 혼자서 누구랑 대화하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좀. 이런 말들이 명자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청소 도구를 들고 로비 구석으로 물러났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다른 고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급 호텔에 왜 저런 사람이 있는지 의아해하는 눈치였죠. 명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서둘러 청소를 마치고 직원 통로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로비에는 묘한 긴장감이 남아 있었어요. 한민규는 38살의 나이에 그랜드 팰리스 호텔을 이끄는 젊은 사장이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해외 호텔 체인에서 10년간 경력을 쌓은 그는 완벽주의자였죠. 그의 사무실은 호텔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고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오늘도 그는 각종 보고서와 씨름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오후 3시 반쯤 프런트 데스크 매니저인 최 부장이 급하게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규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죠? 아까 로비에서 좀 곤란한 상황이 있었어요. 청소부 고명자 씨가 또 손님 앞에서 혼잣말을 해서 민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부장을 바라봤어요. 또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번엔 외국인 고객이 놀라서 컵까지 떨어뜨렸어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민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호텔의 품격과 서비스는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었거든요. 특히 로비는 호텔의 얼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고객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고명자 씨가 정확히 뭐라고 했죠? 꾸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 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요. 민규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비 무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민규가 말하다가 멈췄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인도적인 차원에서 고용을 유지한다고 해도 고객 서비스에 지장을 준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했거든요.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일단 CCTV를 확인해 보죠. 민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봐야겠어요. 그 다음에 대처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고 민규는 보안팀에 연락을 취했어요. 얼마 후 보안팀장이 노트북을 들고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로비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로비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고객들이 오가고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화면 한쪽 구석에서 명자가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기요, 소리도 나오나요? 네. 볼륨을 높여드릴게요. 민규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명자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처음엔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점점 명자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이기 시작했죠. 그녀는 분명히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몸짓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명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꾸무야, 어디 있니? 누나가 여기 있어. 민규는 무심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 이름이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고객님들한테 가면 안 돼. 꾸무야, 위험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명자가 허공을 향해 손을 내밀며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꾸무야, 기다려. 누나가 데리러 갈게. 민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손은 마우스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이 자신을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20년 전 실종되어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누나만이 사용했던 그 애칭이었습니다. 민규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꾸무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보안팀장은 사장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지셨는데. 아니에요. 잠깐 그 부분 다시 틀어주세요. 민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은 영상을 되감아서 명자가 꾸무야라고 부르는 장면을 다시 재생했어요. 민규는 스피커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꾸무야, 기다려. 누나가 데리러 갈게. 그 순간 민규의 뇌리에 2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8살이었던 자신을 꾸무라고 부르며 학교 앞에서 기다려주던 누나 한지영의 모습이었습니다. 누나는 항상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꾸무야, 누나가 데리러 갈게. 하교 시간이 되면 교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의 손을 잡고 집으로 함께 걸어가던 그 따뜻한 기억들이요. 하지만 그 누나는 20년 전 어느 비 오는 날 실종되었습니다. 18살이었던 지영은 학원에 간다고 집을 나선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 수사도 흐지부지 되었고 가족들은 몇 년간 찾아 헤맸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장님?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민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2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거든요. 누나가 사라진 그날 밤 부모님이 경찰서를 오가며 울부짖던 모습, 자신을 꾸무라고 부를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다는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혹시 그럴 리가. 민규는 중얼거리며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봤어요. 명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했지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체구나 걸음걸이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119에 신고할까요? 아니에요. 민규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놀랐을 뿐이에요. 보안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민규는 억지로 평정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고명자 씨 인사기록 좀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보안팀장이 나간 후 민규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정말로 그 청소부 할머니가 누나라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맞지 않았거든요. 누나라면 지금 38살인데 명자는 70대로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 그 애칭, 그리고 무엇보다 누나가 데리러 갈게라는 말은 설명할 수 없었어요. 세상에서 오직 지영 누나만이 자신에게 했던 말이었거든요. 다른 가족들, 심지어 부모님도 자신을 꾸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건 누나만의 특별한 애칭이었어요. 민규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0년 동안 묻어두려 했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누나를 찾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누나의 기억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누나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18살의 지영이 8살 민규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 속 누나의 얼굴과 오늘 본명자의 모습을 비교해 보려 했지만 20년이라는 세월과 나이 차이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민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자가 중얼거린 그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호텔에 나와 인사팀에 연락을 취했어요. 고명자 씨 인사기록 파일 좀 가져다 주세요. 자세한 것까지 모두요. 인사팀 김 과장이 곧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민규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어봤어요. 고명자, 나이 73세, 주소는 서울 외곽의 한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가족관계란에는 무영고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 과장, 이분이 언제부터 우리 호텔에서 일하셨죠? 한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처음엔 다른 청소업체에서 파견 나오셨는데 일을 워낙 성실하게 하셔서 직접 고용으로 바꿨거든요. 민규는 계속해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고명자의 과거 경력이 거의 백지 상태였거든요. 3년 전 이전의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이분 신원확인은 어떻게 했나요? 주민등록증하고 건강진단서로 했어요. 특별히 문제 없어 보였는데 왜 그러세요? 민규는 대답 대신 다른 질문을 했어요. 본명이 고명자가 확실한가요? 네, 주민등록증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아, 그런데 처음 면접 볼 때 기억이 좀 애매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민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애매하다는 것, 과거 경력이 없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꾸무라는 이름을 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민규는 급히 컴퓨터를 켜고 20년 전 누나의 실종 사건을 검색해 봤어요. 당시 신문 기사들이 몇 개 나왔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누나가 실종된 날 큰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머리 외상, 민규는 중얼거리며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 시기 주변 병원들의 무연고자 입원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의 수색 끝에 한 종합병원에서 흥미로운 기록을 발견했어요. 20년 전 심각한 머리 외상을 입고 기억상실증에 걸린 젊은 여성이 입원했다가 신원불명으로 사회복지시설로 이송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규의 손이 더욱 떨렸어요. 그 여성의 추적 나이가 당시 누나의 나이와 비슷했거든요. 그는 즉시 해당 병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전기 병원에 입원했던 무연고 환자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담당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처음엔 거절했지만 민규의 가족일 가능성을 언급하자 조금씩 정보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 환자는 심각한 뇌진탕으로 인해 기억을 거의 모두 잃었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단서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환자분이 어떻게 되셨나요? 회복 후에 시립요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저희도 모르고요. 민규는 즉시 해당 요양원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환자는
여러 시설을 전전했고 정확한 행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연락한 한 보호시설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10년 전쯤 그곳을 나간 무연고 할머니 한 분이 있었는데 가끔 꾸무라는 이름을 부르며 누군가를 찾는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분 이름이 뭐였죠? 명자라고 하셨어요. 본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직접 그렇게 부르라고 하셔서요. 민규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통사고, 기억상실, 시설생활, 그리고 꾸무라는 이름.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누나, 정말 누나인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2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누나가 바로 이 호텔에서, 그것도 자신의 눈앞에서 일하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모든 증거들이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민규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명자가 정말 누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섣불리 다가갔다가 명자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었고 만약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큰 신뢰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오후 4시쯤 민규는 조심스럽게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명자가 보통 이 시간에 로비 청소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과연 로비 한편에서 명자가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규는 멀리서 그녀를 관찰했어요. 구부정한 등, 성기게 묶인 회색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하지만 자세히 보니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걸레를 쥐는 손의 모양이나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 같은 것들이요. 명자는 여전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꾸무야, 오늘은 어디서 놀고 있니?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인데.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민규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음성이 많이 쉬고 늙었지만 어딘가 그리운 울림이 있었거든요. 그는 천천히 명자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명자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 민규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주름과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20년 전 누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특히 그 눈동자는 여전히 따뜻하고 친근했습니다. 아, 사장님이세요? 명자가 당황하며 일어서려 했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안부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명자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호텔 사장이 직접 청소부에게 안부를 묻는 일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혹시 가족이 있으세요? 그 질문에 명자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가족이요?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네, 오래전에 사고를 당해서요. 그 이후로 많은 것들이 희미해요. 명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가끔 누군가 생각나긴 하는데 꾸무라는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민규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꾸무요? 네, 아주 작고 귀여운 아이였어요. 제가 돌봐줘야 하는데. 명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찾고 싶은데 기억이 나지 않아서. 민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진실을 말하기엔 위험했어요. 명자의 정신 상태를 생각해야 했거든요. 할머니, 혹시 병원에 가본 적 있으세요? 기억 때문에요. 병원이요? 글쎄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서요. 그때 명자가 갑자기 민규를 자세히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 뭔가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사장님, 혹시 어디서 뵌 적 있나요? 왠지 낯이 익어요. 민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누나가 자신을 알아보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럴까요? 저도 할머니가 왠지 친숙하게 느껴져요. 명자는 한동안 민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착각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헷갈리는 일이 많아서요. 할머니,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고마워요, 사장님. 그런데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민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할머니가 우리 가족 같아서요.
그 말에 명자의 눈이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가족, 저도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꾸무 같은 아이가. 민규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웠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그는 명자에게 인사를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어요. 이제 확실히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민규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명자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녀가 꾸무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보며 낯익다고 했던 그 순간들이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거든요. 새벽 5시 민규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누나를 앞에 두고 계속 망설일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오전 9시쯤 민규는 인사팀에 명자의 근무 스케줄을 확인했어요. 오늘도 그녀는 오후 2시부터 로비 청소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민규는 그 시간까지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계속 고민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민규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타난 그를 직원들이 의아해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명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명자가 청소 도구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조용히 바닥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잣말이 평소보다 더 자주 들렸어요. 꾸무야, 오늘도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야. 누나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민규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누나는 여전히 어린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민규는 천천히 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했어요. 할머니, 명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사장님, 또 보네요. 네, 할머니랑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민규가 무릎을 꿇고 명자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신 꾸무에 대해서요. 명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꾸무요? 그 아이에 대해 뭔가 아세요? 민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아주 작고 말랑말랑했어요. 눈이 동그랗고 웃을 때 보조개가 있었죠. 명자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학교 갈 때면 항상 제 손을 꼭 잡고 무서워하면 제 뒤로 숨곤 했어요. 민규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어린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그 아이 이름이 정말 꾸무였나요? 아니에요. 꾸무는 제가 부르던 애칭이었어요. 진짜 이름은 명자가 이마를 짚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이름은 지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민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저예요. 저 지훈이에요. 명자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 무슨 꾸무 말이에요. 제가 꾸무예요. 민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찾고 계신 그 아이가 바로 저예요. 명자는 멍하니 민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혼란과 당황이 교차했어요. 그럴 리가. 꾸무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당신은 어른이잖아요. 20년이 지났어요, 할머니. 아니, 지영 누나. 민규가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누나가 실종된 지 20년이 흘렀어요. 저도 이제 38살이 되었고요. 명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제가 실종됐다고요? 누나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우리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명자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민규의 눈을 바라보며 점점 뭔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꾸무인가요? 민규는 어린 시절 누나만 알던 비밀을 말했어요. 누나, 기억나요? 제가 5살 때 무릎을 다쳐서 울었을 때 누나가 반창고에 별 그림을 그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아플 때마다 별별송을 불러주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자의 눈에서 뭔가 번쩍였어요. 희미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민규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혼란과 인식, 그리고 희미한 기억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민규가 말한 별별송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뇌리에 어떤 울림을 주고 있었거든요. 별별송,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별이 반짝반짝, 꾸무 아프지 마. 그 순간 민규는 확신했어요. 누나가 조금씩 기억을 되찾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더 구체적인 기억을 끄집어내려 했습니다. 누나, 제가 6살 때 누나 방에서 같이 잤던 거 기억나요?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무서워서 누나 이불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명자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어딘가에서 그런 기억이 희미하게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누나가 고등학교 때 몰래 과자 사다가 둘이서 나눠 먹었던 것도요.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 하면서 과자, 명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초코파이, 둘이서 나눠 먹던, 맞아요, 초코파이. 민규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누나가 제일 좋아하던 간식이었어요. 명자는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이 떠오르자 어지러워했어요.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꾸무야, 정말 꾸무야인 거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민규도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네, 누나, 저예요. 꾸무예요. 그 순간 명자는 민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동생을 마침내 찾은 것이었어요. 꾸무야, 내 꾸무야. 명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누나가 너를 잃어버렸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누나. 누나 잘못이 아니에요. 민규도 눈물을 흘리며 누나를 안았습니다. 사고였어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호텔 직원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고 고객들도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규와 명자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꾸무야, 누나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명자가 민규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매일매일 너를 찾아다녔어. 학교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알아요, 누나. 저도 누나를 찾았어요. 가족들 모두 찾았어요. 민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아빠도 누나를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엄마 아빠, 명자의 눈에 또 다른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 부모님, 살아계세요? 네, 살아계세요. 지금도 누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명자는 다시 한번 오열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자신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누나, 이제 집으로 가요. 민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서 엄마 아빠께 누나가 돌아왔다고 말씀드려요. 정말 괜찮을까? 명자가 불안해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고 병들었는데 기억도 없고 상관없어요. 민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나는 누나예요. 어떤 모습이든 우리 가족이에요. 그때 호텔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최 부장이 민규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신지. 민규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은 제 누나입니다. 20년 동안 실종되었다가 이제야 찾은 제 친누나예요. 직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로비 무당이라고 부르던 청소부 할머니가 사장의 누나라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이분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민규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드립니다. 누나를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명자는 민규의 말을 들으며 또 한 번 감동했어요. 동생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거든요.